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지난 9월 초 TV 프로그램에 맛집으로 소개됐던 전남의 한 식당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체불과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피해 청소년들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는데요.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고 언어폭력과 성희롱은 물론 임금까지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해당 식당은 이달 초에 밀린 임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사과했지만 10대 학생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쉽게 쓰이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게 했는데요. 우리 청소년들은 생애 첫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알바왕 이승원, 모든 알바는 나에게로 통한다. 웨딩업계의 큰손 윤효진입니다. 김동현입니다. 설거지는 자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창동 빵집 미소천사 이원정입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늘은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알바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일하는 청소년 4명을 모셔봤습니다. 반가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으로 너희 아르바이트는 주로 어떻게 구해? 알바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친구 소개. 네, 그죠. 친구 소개 아니면 알 무조건. 저는 친구 소개 거의 대부분. 찾아봤는데 여기 봐. 알바 경력은 순댓국집에서도 서빙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주방 보조, 그다음에 이제는 식기세척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웨딩홀에서 한 1년 반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닭갈비집 이틀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 친구 따라서 웨딩을 식기세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제 돈가스 서빙하다가 돈가스 뷔페에서 돈가스 튀기는 것도 하고 떡볶이집에서 서빙을 하다가 지금은 빵집을 하고 있어요. 웨딩홀 같은 1일 알바도 해보고. 저는 한 3일 하면은 여기 저희 하는 데 3일 하면 한 19만 원 벌고요. 이틀 하면은 15만 원 정도. 한 달에 6, 70? 잘하면 80. 오,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이번에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 가려고. 근데 진짜 애들이 여행 가려고 하면 진짜 저렇게 많이 모으더라 다들. 이제 한 너도 빨리 계획을 세우란 말이야. 원래 의식주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그게 너무 진정한 행복이야. 충실하잖아. 그게 진정한 행복이야. 근데 너네 혹시 가계부 써? 많이 안 써. 나 잘 안 써. 나 진짜. 우리 다 같이 가계부를 써야 돼 얘들아. 야, 적금 왜 드는 이렇게 거 좋은 다들 생각인 계획 것 없이 같아. 우리 다 같이 이 인터뷰가 끝나고 적금 들러 갈까? 만약에 너네들이 알바비를 모으고 싶다 이러면 자유적립형 적금을 들면 진짜 완전 좋거든? 그러니까 내가 넣고 싶은 날마다 넣을 수 있는 거야. 매달. 그러니까 어른들은 막 정기적금 막 이런 거 30만 원씩 매달 넣는 거 들잖아. 근데 우리는 수입이 맨날 안정적이지도 않고 알바 스케줄이 매일 다르니까 돈 다 다르게 들어오잖아 달마다. 그지? 그래서 그 자유적립형 적금 진짜 추천해. 시급집 할 때. 벌써 최고야. 그 시급 그때가 6,030원 맞다. 그때 8,000원 주셨어. 그래가지고 우와 대박이다. 근데 밥도 잘 챙겨주시고 돈도 제때제때 잘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같이 일하는 형들도 착하고. 너네 알바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야? 아플 때 왜냐면 빠지도 못하잖아. 손님들 보면서 그치. 웃을 수 없을 때, 그지. 목이 아플 때, 말 못하겠을 때. 그리고 손님이 추가됐을 때 맞아. 내가 우리는 식기세척하니까 그지. 손님들 들어오면은 그게 다 접시로 나오고 그지. 기물로 다 나오는 건데. 거긴 또- 서빙도 힘들어. 그렇게 돼. 어,
그때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때 사장님이 돈을 엄청 조금 줬었어. 아, 너 나이 어리고 그냥 하루 온 거니까 경험상 했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조금 주셨거든. 나이가 어리니까 얘가 이렇게 줘도 모르겠지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는 3달 동안 30%를 떼서 줘요. 나도 실습 기간 있는 거 진짜 부담한 그지 것 실습 같아. 기간 한 진짜 달 동안 별론 것 이렇게 같아. 그지. 알바는 원래 실습기만 두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 진짜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다. 우리가 네. 이런 걸 모르는 게 진짜 문제다? 그지. 근데 모르는데 그 모를 줄 알고 사장님들 또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악덕이지.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 5곳 중 4곳은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냥 볼 때마다 아 내가 저런 일 생기면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지 하면서 막 플랜 했잖아. 막 여기에 신고를 하고 무슨 증거가 필요하고 하면서 막 그런 일 생기면 대처 잘하려고. 근데 나 뭔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언젠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 일인 거잖아. 그래서 근데 그것도 있어. 한 달에 용돈을 15만 원 정도 받는데 차비로 6만 원인가 빠져요. 학교 가는데 그러면은 맞아. 9만 원이 남거든요. 그리고 애들이랑 음식도 먹으러 가고 뭐 요즘에 음식점도 다 막 만 원대 약간 이상이거든요. 맞아. 그냥 하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게 다 나가요. 돈. 맞아. 나 이거 진짜 알 것 같아. 나 요새 진짜 겪고.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리고 근데 그걸 거창한 거 먹는 게 아니라 진짜 편의점에서 몇 개 사면 진짜 5천 원 훌쩍 넘잖아. 야 초콜릿 3개랑 과자 2개만 사도 5천 원이 넘는데 진짜 완전 대박이야. 약간 친구들이랑 일하면은 또 심심하지도 않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또 시간 때우기도 좋고 뭐 할 거 없을 때는 뭐 돈도 벌고 맞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집에 붙어있는 시간 내내 공부만 하지 않잖아. 솔직히 핸드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의미 없게 보내는 시간을 차라리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일하는 그 시간이 훨씬 재밌잖아. 의미 있고. 나도 비슷해. 나는 고1 때 시작했는데 주말 이렇게 놀다가 아 이렇게 놀 시간에 뭔가를 하자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돈을 쓰다 보면 이제 경제관념도 조금 생기지 않아? 그지. 물가에 대한 진짜 실감도 생기지. 조금 생기고 돈을 버니까 돈을 엄청 쓴다는 것도 알게 돼서 어떻게 절약을 해야겠구나 그것도 생각하고. 되게 어른들은 알바하는 애들 공부 안 할 거다 이렇게 맞아, 생각하잖아. 그게 너무 그런 고정관념들이 너무 싫은 것 같아. 그리고 막 되게 막 공부 안 하거나 뭐 노는 애들만 알바하고 되게 미래 계획 없는 애들이 오히려 알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진짜 미래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알바를 하는 거잖아. 것도 아니고 그 뭐지 나이 많다고 일 잘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청소년도 책임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아파도 일을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냥 점수 받지 말까 이래도 하긴 하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알바를 나가는 건 진짜 그런 생각도 당연히 안 나가죠. 안 들죠. 내가 안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일을 안 나가면 이제 내가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없고 잘리니까 그러면 내가 또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나이가 어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나가는 게 더 큰 것 같아. 근데 찾기 힘들지 실제로. 그냥 시급만 좀 잘 주면은 그게 좋은 일자리인 것 같아요. 정해진 약속만 지키면 다 좋은 거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야. 당연히 시급은 제때 주는 게 맞는 거고 나는 사장님이나 뭐 이런 직원들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어.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난 진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 알바를 하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 네, 청소년들의 노동 실태를 취재한 한현희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생각보다 일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많습니까?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통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보신 것처럼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많았는데요. 일하는 청소년이 더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도 있습니다. 한국 청소년 정책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전국 중3부터 고3까지 청소년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응답자의 25.1%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을 했고요.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일하려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에 새로 가입하는 10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의 경우 재작년보다 무려 75%나 증가했습니다. 네. 일하는 청소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데 반해서 사회적 인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다 보니 고용주나 또 함께 일하는 성인 동료들이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돈은 적게 주면서 네가 어리니까 하면서 잔심부름을 시키는 등 노동은 더 많이 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폭행 같은 인권 침해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청소년들이 일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해지는데 이런 일을 겪은 10대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요. 그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임시 졸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의 뺨을 때리더니 토하기와 빗자루까지 휘두릅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여고생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쫓아가 10여 분 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 취객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전해지는 안타까운 뉴스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한 각종 횡포가 여전한데요. 일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임금 체불은 기본이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인권 침해를 겪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못 받은 임금이나 아니면 좀 추가된 임금, 요즘 뭐 주휴수당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로 이제 관건이었어요. 예, 70% 이상은 전부 다 대부분이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그러니까 주로 욕을 많이 하시고요. 남학생들한테는. 여학생들한테는 뭐 그런 성적 발언. 을 중에 을이라는 일하는 10대들에게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전화를 받고 만난 제보자는 지연이와 엄마 정혜 씨. 여기서는 뭐 먹어? 그러더니 지금이 시간이 몇 시인데 밖에 나가서 사람 먹어! 이러는 거예요. 밥에 정해진 시간에 먹어. 올해 17살 지연이는 고등학교 진학 대신 일찍 사회생활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학교 생활이 쉽지 않았던 데다가 가정 형편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너무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생활이 이제 이렇게 어려워지기도 했고 고등학교는 또 등록금도 그렇고 교복비도 여러 가지. 나이가 어려 일하는 곳을 찾기 어려웠던 지연이의 첫 일터는 엄마가 일하던 뷔페.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만 15세인데 좀 얘 좀 써주세요 하기는 막 일손이 딸릴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은근슬쩍 얘 한번 써보시라고 내가 이제 조카인 것 같이. 손님이 많은 주말에만 나오는 10대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하면 일하는 사람만 40명 가까이 되는 큰 뷔페였다고 하는데요. 엄마와 지연이가 털어놓는 노동 환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기본이었고 원래 그런 거 아니어도 거기 조장스 이제 언니 오빠도 다 그러게 하셨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고. 쏟아지는 일감에 비하면 일하는 사람이 턱없이 적어 한 명이 감내해야 하는 양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단 1분도 못 쉬고 밥은 서가지고 햄버거로 주는데 씻지도 않고 그냥 꿀떡꿀떡 삼키고 화장실은 뭐 가지도 못하고 막 찌쳐와요 매니저가. 왜 그러면은 지금 빨리 이거 나와야 된다. 전쟁이에요. 접시 줘 그러고. 그리고 이제 컵 없으면 막 컵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쉬지도 않고 그 카트가 와요. 카트에 접시가 사장님이 맨날 막 힘들다 그러면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그 소리만 계속하면서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막 그냥 가 이런가 보다 이렇게 이랬는데
일하다 보니까 들은 것도 있고 들리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하니까 막 너무 심해요. 막 그러니까 틈틈을 안 줘요. 막. 먹을 것이 지천으로 깔린 뷔페였지만 정작 직원들은 늘 배고픔에 허덕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정체불명의 국을 먹고 직원들이 단체로 탈인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수민들이 먹다 남은 음식들 그냥 전자레인지 다음날에 전자레인지 돌려서 그걸 국으로 쓸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줄 때도 있고 저번에 했다가 막 10줄 도 났거든요. 직원들 다 설사하고 그게 2번 있었거든요. 저 직원들이 설사한 게. 근데 설사 딱 처음 막 다 터졌을 때 막 국에다가 막 이상한 거 다 넣었어요. 그냥 탕수육에다가 막 그런 거 김치 막 고기 막 그냥 제육볶음 막 그런 걸 그냥 국으로 표면적으로는 동료였지만 사실상 상사였던 사장 가족들의 눈치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얘기도 못하게 해요, 진짜. 막 그 10명끼리 일하면 막 웃으면서 손님 없을 때 오픈할 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잘 하면 좋잖아요. 일할 때 수월하고 그러니까 뭘 말을 못하게 해요. 그냥 입도 뻥끗 못해요. 급기야는 고모라고 부르던 사장의 누나가 지연이를 때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실장님이 그 고모한테 가서 지금 일해야 되니까 뒷주방에서 가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뒤로 없어졌더니 뺨을 두대 때리면서 이 싸가지 없는 거 뒤로 나오라고 막 이 미친 이러면서 넉살 막 자꾸 나가니까 안 나가려고 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너 사람들 다 어린 나이에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온갖 일을 겪은 지연이. 그저 지연이가 유난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지연이처럼 중3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고등학교 2학년 은정이도 할 말이 많다며 신문고를 두드렸습니다. 이것저것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는 은정이. 그만큼 많은 악덕업주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고기가 탔네요 이렇게 말했을 뿐인데 사장님이 와서 너 이렇게 고기 태우는 거야 이러면서 뭐 이렇게 친구 대신 편의점을 일을 하러 갔는데 그때 하루 하는 거였어요. 그 점장님이 오셔서 잘하네 이러면서 어깨를 이렇게 싸는 거예요. 엉덩이 툭툭 치면서 수고해 이러면서 가지고 인간지 돌릴 때도 있었는데 그 직원이란 분이 저한테 또 엉덩이 툭툭 치고 뭐 가슴을 만지려 한다거나 배를 이렇게 만지거나 그래서 제가 싫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직원분이 너는 왜 그러냐 너 왜 이렇게 예민함이 분야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머리에 피도 안 나는 게 돈을 밝히냐 이러면서 너 나중에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거냐 이런 육개장 이만큼 남잖아요. 그걸 모아서 주더라고요. 충격받고 와 진짜 이런 데가 다 있구나 하면서 2년 가까이 겪은 일을 모두 말하자면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지 하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하니까 좀 저는 속상하고 뭐 그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다 보니까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고3 영주는 점주들도 문제지만 손님들의 편견도 10대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합니다. 호텔 서빙 알바가 약간 성희롱의 최고봉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르면서 플레이팅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막 무슨 치마를 입고 일을 하느냐, 나이가 몇 살이냐, 메뉴판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손을 잡고 나이가 몇 살이냐, 혹은 뭐 용돈이 따로 필요한 거면 아저씨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던가. 남자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배달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떠넘겨 곤란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일부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막 뭐 폭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들어왔던 사건 중에 아이가 이제 뭐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수리비를 청구하고 했더니
이걸로 해서 이제 수리비가 막 200만 원 정도가 나왔으니까 내가 너한테 지급해줘야 되는 임금이 한 뭐 220만 원인데 200만 원 떼고 20만 원만 주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면 나 안 하겠다. 그럼 저 내일부터 안 나올게요. 그랬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하더니 창고 같은데 이제 감금을 한 거예요. 폭행도 일부 좀 이제 이뤄지기도 하고. 문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청소년들이 쉽게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막상 신고를 해도 딱히 잘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뭔가 제가 알바를 계약서도 안 쓰고 뭐 동의서도 안 받고 했으니까 저도 뭔가 무섭고 두려워서 신고를 못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동의서를 내지 않은 거를 이유로 해가지고 뭐 나중에는 신고하면 뭐 피해 간다 아니면 뭐 부모님한테 연락하겠다 뭐 이렇게 협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그 친구들한테 뭔가 피해가 오는 건 아닌데 사용자분들이 약간 이렇게 뭐라지 협박 같은 형태로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아이들이 되려 더 위축되고 더 낮은 근로조건을 가게 되고. 거기다 부당 행위에 대한 판단조차 내리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가 받는 불이익이 이 정도면 그냥 당연히 넘어가야 하는 건가? 이게 사회생활인가? 이게 불법인 건가? 라고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바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이런 잘못들을 지금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잘못된 노동관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들은 사실상 처음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거고 첫 어떤 직장에서 내가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혹은 폭행이나 혹은 뭐 이제 인권침해 사례를 당하게 되면 결국 그 노동자 뭐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을의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대받고 뭐 결국 벗어날 수 없는 을의 어떤 입장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뭐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아주. 어른들한테 나타난 아까처럼 기형적인 형태들이 청소년들한테도 나타나고 있고 결국엔 이게 누구나 다 일을 하면서 살 건데 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 사회적으로 노동이라고 하는 거를 천시하고 자기가 일하는 걸 가치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똑같이 배워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좀 이제 사회적으로 더 많이 공론화돼야 되고 한 기자, 영상을 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까? 네, 청소년들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말이나 방학에 잠깐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거나 고강도 노동 등 단시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일이나 또 한 번 일을 해서 바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음식점 서빙이나 전단지 돌리기, 뷔페나 연회장 안내나 서빙, 배달 아르바이트 등입니다. 그런데 배달의 경우 업체에 직접 고용되기보다는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또 호텔 연회장 등도 파견 업체가 중간에 끼어 있는 간접 고용이 다수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법에 사각지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해석되기 어려운 상황도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청소년 노동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다, 이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업소가 많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네, 단기간 고강도 일을 하려는 청소년들의 특성상 작은 사업장 위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작은 사업장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규정이나 휴게권 보장 등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라서 일상적인 부당 대우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지난 7월에 관계기관이 합동해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열흘도 되지 않는 기간에 대상업소 344곳에서
6건이나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최저임금을 알리지 않거나 또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출퇴근 현황 등 관련 기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곳에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어떤 형식으로 발생하는지, 또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수정 노무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임금까지 떼이면서 사업주를 상대로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업주가 이런 현실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예,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또 지켜야 할 최저 기준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노동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엄격하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청소년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문서로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를 어긴다고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요. 임금을 체불해서 주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처벌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때 내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 주세요. 그리고 사업주 처벌도 요구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반드시 의사를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밀린 임금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함께 일을 하기도 했던 그 사업주 처벌까지 요구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그 반의사불벌죄에 따라서 그냥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설사 처벌을 원해서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해도 징역형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벌금이거든요. 근데 벌금 수준도 체불임금의 30-40%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의 민원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하다 피해 입은 노동자의 민원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로감독 사실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좀 미리 알려주고 갈 것이 아니라 불시에 방문 점검해야 좀 그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사후 처리보다는 작은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해서 사업주가 어떻게 노동법을 지켜야 하는지 이런 사실을 좀 알려주고 청소년 노동자를 포함해서 취약한 상황에 있는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점검하고 이런 일들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무사님. 그런데 이렇게 일하는 대가도 안 주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인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임금 체불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겪는 일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련한 신고, 접수, 통계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지속적인 언어폭력이라든가 신체폭행, 직장 내 성희롱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처벌이 가능한 규정들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한다거나 신체 폭행을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금지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정이 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엄한 처벌 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이제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만약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주는 모든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진행을 해야 해요. 근데 이 교육을 하지 않는다. 이랬을 경우에도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 산업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해자가 고객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사업주는 노동자가 고객에 의해 성희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이 피해 사실을 알렸을 경우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직장 내에 성희롱이 발생을 하면 지체 없이 이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성희롱이라는 게 좀 둘이 있을 때 발생을 하거나 이제 발생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그 수치심을 불러일으켜서 협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또 피해자를 이제 비난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보니까 아예 내가 그냥 일을 그만두고 마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노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기자, 끝으로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요. 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일하기 전에 노동 시간과 휴식, 임금 등 중요한 노동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요. 출퇴근 시간과 함께 일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임금을 지급받은 날과 입금액 등을 기록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송과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꼭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제도적인 면에서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과 폭행 등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청소년이 한 군데 연락해도 그 내용이 전달이 돼서 바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이 서로 협약을 맺는 등의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현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도 부당한 처우를 받으며 생애 첫 노동을 고통스럽게 견디고 있을 청소년들이 많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방송이 청소년 노동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국민신문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너진 청춘의 꿈, 고교생 현장 실습 잔혹사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잘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편견 갖지 마시고 알바하는 학생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 미래에 대한 설계가 있답니다. 알바하는 학생들 떳떳하게 알바하세요. 화이팅!